안녕하세요. 레이첼 강입니다. 우선 지금 이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되게 급해서 유튜브, 블로그 다 찾아봤는데 사실 그렇게 유익한 정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딱 5가지만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조건 흐르는 물에 상처, 그러니까 화상 부위를 씻어내리세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물이 열을 닦아낼 수 있도록 꼭 기억하세요. 물이 열을 닦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로 물이 미지근해졌다고 좀 차갑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얼음물에 담가 놓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유는 따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물은 15분이 됐던 20분이 됐던 40분이 됐던 50분이 됐던 물은 계속 틀어놓고 화상 부위를 닦아내세요. 두 번째, 어떤 것도 바르지 마세요. 연고가 있어도 집에 우선 바르지 마세요. 세 번째, 그리고 병원에 가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상 부위가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까지.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화상 부위가 적다면은 뭐 작은 상처, 흉터 정도는 괜찮다 싶으면은 뭐 안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절대로 그러니까 화상의 깊이를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스뷴 밴드라고 하는 그 요즘 실리콘 재질 같이 된 그런 밴드 있잖아요. 약간 불투명한 듯 투명한 그런 살색으로 된 밴드 붙이지 마세요. 5번째는 화상 부위를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화상이 굉장히 심한 화상이었어요. 보통 아시다시피 뜨거운 물에 입는 화상보다 뜨거운 라면에 입는 화상이 건더기로 이렇게 살에 더 착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심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 제 세컨드 폰이어가지고 화질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약간 조명을 켜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얼룩덜룩하고 자세히 보면 살성도 좀 달라요. 지금 약간 반짝거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노스카나를 바른 상태여가지고 약간 반짝거리고요. 이렇게 살성이 조금 다릅니다. 이 카메라 진짜 못 잡네. 이렇게 좀 다르고요. 색깔도 좀 달라요. 저는 이거를 이제 핸드 드립을 하다가 뜨거운 물에 적셔진 원두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고요. 저도 이때가 화상을 입은 거는 2019년 7월 28일 그 정도였고 지금은 2020년 6월 1일입니다.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의 흉터가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되게 심한 화상을 입었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흉터는 아닌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다시 그때 사고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욱신욱신하고 욱신욱신하다는 게 이렇게까지 욱신욱신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사람이 아플 수 있구나, 그걸 처음 느꼈었어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바로 싱크대에 있는 차가운 물에 이렇게 손을 계속 흘려보냈죠. 흐르는 물에 열을 계속 흘려보냈는데 이게 한 15분, 20분 정도 되니까 물이 차갑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욱신욱신하고 열이 이렇게 겉으로 만져봤을 때는 뜨겁진 않지만 계속 물에 씻어냈기 때문에 뜨겁진 않지만 욱신욱신하고 뭔가 뜨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빨리 빼고 싶다는 생각에 바스켓 있죠. 스텐 바스켓에다가 얼음을 넣고 물을 붓고 거기에 이렇게 손을 담그고 한 5분 정도 있었어요. 5분 정도 있는데 뭔가 이거는 겉에만 차가워진 느낌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조금 흘리다가 그때 당시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때 차가운 물에 한참을 그렇게 30분 정도, 20분 정도를 했을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편집 없이 노컷으로 올릴 거라서 바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이 이거예요. 이렇게 빨갰었어요. 정말 빨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물집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우리 그 햇볕에 타면은 보통 감자팩이나 알로에 젤 바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쿨링 효과가 있는 젤을 발랐어요. 근데도 계속 욱신욱신하고 뜨거워서 아 이거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얘가 이제까지 데였던 거는 진짜 데인 거고 후라이팬이나 뭐 워플 기계에 데인 거고 이건 진짜 화상이구나 싶어서 얼른 약국에 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약국 위에 있는 소아과가 응급실처럼 이렇게 좀 늦게까지 진료를 하는 데였어요. 제가 그때가 토요일 오후 5시 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들은 다 문이 닫은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수돗물이 별로 안 시원하다고 해서 미지근하다고 해서 물에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속열을 빼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거나 바르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맨살 상태에서 오셔야지 무언가를 바르면 그것만으로도 보호막처럼 이제 코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열도 안 빠지고 그거에 있는 성분이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렇게 작용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혼나고 거기서 이제 무슨 하얀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식염수로 약간 이렇게 식염수를 흘려서 닦아주신 다음에 문지르지 않고 바로 연고를 올려줘서 바른 다음에 거즈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월요일날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일요일날에 일을 해야 돼서 일을 하면은 분명히 손을 많이 쓰고 물이 많이 닿는 일이기 때문에 반창고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국에 가서 나우덤이라고 하는 그 열 빼는 화상 연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거즈랑 같이 집에 와서 그 다음날 그걸 하고 월요일날 아침이 되자마자 피부과에 갔어요. 피부과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찰과상이나 화상에 좀 흉터 없이 잘 치료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아직 열이 있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포켓몬스터 게임 해보셨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 포켓몬이 이렇게 불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을 받은 포켓몬이 한 번만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계속 잔열로 데미지를 입어요. 화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원에 일요일날 찍었던 사진이 이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기 전 일요일날. 물집이 많이 잡혔죠. 그리고 월요일날은 이거보다 조금 더 물집이 잡힌 상태였어요. 그리고 물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잔열이 3, 4일은 더 갈 거고 지금 상태로는 뭐 흉터가 어떻게 생길 거다 그렇게 진단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열이 전부 빠진 다음에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제 열이 계속 있다는 이유는 물집이 계속 생기고 있고 물집 안에도 물집이 생기고 있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까만데 여긴 하얗잖아요. 이게 물집 안에 물집이 있던 자리랑 그냥 물집 한 겹만 있던 자리랑 흉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게 깨끗한 거즈를 상처 부위보다 크게 올려요.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식염수를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주셨는데 솔직히 분무기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세균 감염이 되면 안 된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식염수를 뿌려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두고 식염수는 척척할 정도로 마르면 또 뿌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세 차례 더 뿌리면서 중간중간 그렇게 촉촉하고 열을 식히면서 있었고요. 확실히 이걸 하면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열이 빠지는구나.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때 하루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하니까 병원에 와서 드레싱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열 빼는 연고가 아니라 항생제가 들어있는 화상 연고를 발랐어요. 저는 그때 제가 알기로 무피시론계 계열의 그 연고를 발랐거든요. 무피시론 계열 연고를 발랐고 이것도 깨끗한 면봉으로 세균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깨끗한 면봉으로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치덕치덕 발랐어요. 진짜 치덕치덕. 최대한 상처에 자극이 안 가게 발랐고 두껍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화상 거즈라고 해서 약국에서 파는 그 형광색의 물질이 묻혀져 있는 거즈가 있어요. 그게 제품 이름 라도가제 그런 제품인데 그거를 잘라서 상처 부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더 커다란 훨씬 커다란 거즈여야 돼요. 훨씬 커다랗게 하얀색 이제 일반 거즈로 올린 다음에 테이핑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균 감염이 될수록 상처가 덧나서 흉터가 질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환부가. 그래서 하는 게 노란색 라도가제 그 거즈가 세균 침투를 막아준대요. 그리고 그것보다 또 더 보호하기 위해서 더 넉넉한 사이즈의 일반 거즈를 올려서 테이핑을 꼼꼼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셨고 저는 그 당시 카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밴드가 하루에 한 번 붙인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또 한 번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2번씩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제 선생님께서 물집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걸 보니까 열이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손에 상처가 나면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손에 상처가 흉터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직종을 희망을 하고 있었어서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쭤봤거든요. 이거 그러면 나중에 흉터 혹시라도 생기면 저 레이저 받아도 되냐고. 흉터 제거 레이저 발라도 흉터 제거 레이저 받아도 됩니까?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과정이나 지금 이 낫는 과정이랑 회복 과정이 똑같은데 그거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제 흉터는 그렇게 울퉁불퉁하거나 튀어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관리만 잘해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병원 한 3주 정도 다녔고 거의 이거는 8월 20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8월 20일 날 찍은 사진인데 이 정도까지 거의 이 정도까지 3살이 난 게 보이시나요? 아이고, 초점 좀 잡아봐라 얘야.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혼자서 드레싱 해도 된다. 근데 뭐 선생님께서는 이제 라도가제 그런 거 화상 거진 안 발라도 될 것 같다. 연고만 잘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흉터에 너무 민감해서 그냥 다 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맨날 거즈랑 연고랑 사다 보니까 약사 선생님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그 약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약사 선생님께 너무 착하신 게 항상 저를 보면은 흉터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흉터 연고를 쓰고 싶은데 어떤 걸 썼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흉터 연고 사실 다 거기서 거긴데 많이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노스카나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노스카나가 흉터 연고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 이게 양도 많고 2만 원이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4번 아니면 수시로 그러니까 4번 이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연고를 충분히 짜요. 충분히 짜서 마사지를 하듯이 이렇게 이 정도로 충분하게 짜서 마사지를 해주시 계속 문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연고가 많이 흡수되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문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지금 연고를 노스카나를 한 4통? 4통은 썼고요. 이거가 5통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그렇게 사러 갔었어요. 지금은 많이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때는 이제 계속 조금만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좀 덥거나 추우면은 여기가 너무 빨개지는 거예요. 진짜 무슨 병 걸린 사람?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게 피부는
피부도 아직 회복이 덜 되긴 했는데 이게 원래 화상이 깊었던 거라 모세혈관이 좀 다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혈관도 모세혈관 벽이 두꺼워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색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노스카 하나를 바르고 원래 자외선,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노출을 안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름이어서 조금 거뭇거뭇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쿨토시 끼고 다니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주 꼭 까먹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화상 그리고 약 1년 후의 이야기고요. 안 다치면 좋죠. 근데 꼭 그래서 주의할 점을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물은 이제 잔열을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온도와 상관없이 미지근해도 괜찮다. 계속 씻어내야 된다. 그 두 번째, 무언가를 바르면 그것만으로도 보호막이 생겨서 잔열이 안 나갈 수 있다. 세 번째, 내 화상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자. 빨리. 네 번째, 그리고 수분 밴드를 붙이지 말라고 한 이유는 수분 밴드가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떼면서 새살이 났던 부분이나 아니면 원래 상처가 있던 부분, 이건 찰과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다시 세포들이, 조직들이 수분 밴드에 붙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대요. 그러다 보면 썽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수분 드레싱을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병원에서 이렇게 수분 밴드 붙이라고 하시고 화상 밴드 붙이라고 하시면 저는 근데 그거 너무 뗄 때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리고 저 매일 올 수 있는데 혹시 수분 드레싱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뭐 화상이나 찰과상의 그 정도에 따라서 수분 밴드를 붙이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딱히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수분 밴드보다는 수분 드레싱을 직접 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저는 그거를 무릎 찰과상 때도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간호사 언니들이 얘기해 준 건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어디서 일을 하는지 다 아니까 제가 손을 너무 많이 쓰는 일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움직여서 이게 안 낫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건데 회복이 더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나이도 있겠죠. 나이 때문도 있을 것이고 20대 초반이 아니니까. 네, 그러고요. 부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흉터 없이 깨끗한 3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고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앞에만 보셔도 되는데 이거 얘기 들으시면 이미 다 보신 거겠죠? 그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